펀드입니다. 비주얼 브리핑 펀펀 강의 39강을 시작하겠습니다. 이평선 매매 기법을 알려주세요.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말 기본적인 그런 기법입니다. 이평선을 안 보고는 기술적 분석이나 그런 차트 자체를 본다고 할 수 없죠. 그래서 하나하나씩 살펴보겠는데요. 이평선을 어떻게 구하나요? 먼저 기본적인 내용인데 이거는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던 내용입니다. 특정 기간이 있어야 돼요. 그래서 9일이면 9일, 10일이면 10일, 20일이면 20일. 그 기간 동안 그 이전 가격 종가들을 다 더해서 평균을 낸 거예요. 그러면은 그 다음날 이렇게 쭉 내려가겠죠. 그 평균 값이. 그래서 어느 기간 동안 계속 쭉 그 이전 며칠 동안 특정 기간 동안을 평균 내서 쭉 내려오는 그런 연결선들, 그런 게 이평선입니다. 이걸 설명 안 드려도 아시는, 거의 다 알고 계실 거예요. 그래서 여기까지 마치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하는지, 그 매매 기법,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평선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, 단기, 중기, 장기 이런 이평선들이 있는데 이게 다 상대적인 개념입니다. 그래서 여기 이제 녹색으로 보이는 게 이제 5일선인데요. 5일 이평선, 아니 녹색이 20일, 그 다음에 빨간색이 5일. 5일 같은 경우는 단기니까 거의 주가랑 같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. 20일은 그거보다는 조금 완만하죠. 60일은 더 완만하고 120일은 더 완만합니다. 왜냐하면 짧을수록 그 당일 가격이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 가격과 주가 가격과 거의 비슷하게 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. 이거는 직접 구해보시면 그 성격을 금방 아실 수 있는데요. 이런 점점 중기, 장기로 갈수록 선들이 완만해지고 급격한 그 당일 변화에도 크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본 베이스로 해서 우리가 매매 기법에 응용할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121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게 지금 LG전자 주가인데 이 LG전자의 큰 흐름, 추세, 이거를 얘기한다고 할 수 있고, 단기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급변하는 그런 추세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죠. 그거를 응용해서 어떻게 매매를 할 수 있는지, 그거가 이제 이동 평균선에 따른 매매 기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그거를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. 그럼 이평선이 지지와 저항을 받게 되는데 그거는 어떤 개념인지 먼저 기본적인 걸 한번 살펴볼게요. 21선을 가지고, 22평선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. 이게 LG전자인데 이제 21선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. 그러면 5일선보다는 조금 완만하죠. 그래서 주가는 더 급격하고요. 주가가 21선 위로 가다가 21선 여기와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그 위로 형성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. 우리는 그것을 이 이평선을 지지받았다,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. 근데 여기서 보면, 요 점에서 보면 그 이평선 지지를 깨고 밑으로 내려갔어요. 그래서 우리는 이게 이평선 지지가 이탈됐다, 깨졌다, 이래서 하락 신호로 보는 거죠. 그래서 실제로 쭉 밑으로 내려간 걸 볼 수 있죠. 반대로 다시 이평선을 뚫고 위로 올라가려고, 22평선을 뚫고 위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저항에 부딪혀서, 이평선 녹색의 저항에 부딪혀서 몇 번의 저항을 뚫지 못하고 이평선을 다시 아래로, 그 저항을 뚫지 못함에 밑으로 계속 하락하고 마는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. 왠지 그냥 맞을 것 같잖아요. 이평선의 저항을 깨지 못하니까 하락세가 더 커졌다,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. 역시 마찬가지로 아래로 내려가려고 더 여기서 했는데 요번에는 지지를 받았다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. 녹색이 이렇게 쭉 깔리면서 더 내려가지 않고 이평선의 지지를 받고, 이번에는 정말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위로 다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. 그래서 이평선의 지지와 저항에 대한 해석으로 우리가 매매에 참고할 수 있다, 이렇게 볼 수 있고요. 그 다음은 이제 배열이에요. 배열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5이평선, 20일 이평선, 60일 이평선, 120일 이평선. 어떻게 보면 이게 정배열인 것 같은데 이게 역배열입니다. 단기 이평선이 맨 밑에 와 있고 장기 이평선이 맨 위에 와 있는 거, 그게 순서대로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거, 이게 역배열이고요. 이것을 우리는 역배열이라고 해서 굉장히 안 좋게 봅니다. 왜냐하면 아주 큰 흐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보다 지금 흐름이 밑에 형성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안 좋은 거죠. 그래서 이렇게 역배열로 되어 있을 때는 하락 추세다, 이렇게 보는데 그게 정말로 그렇게 되는지, 이 역배열이 시작된 그 시점을 한번 볼게요. 잘 가다가 여기서부터 바로 역배열이 시작됐습니다. 그때부터 주가가
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했죠. 정말 맞는 것 같죠? 그 다음에 이 역배열에서 다시 벗어난 시점이 어딜까요? 계속 역배열로 있다가 이 시점, 여기서 우리는 역배열을 탈출하게 돼요. 왜냐하면 단기 이평선이 21선을 넘어갔거든요. 그러면 진짜 회복될까요? 회복됐네요. 정말 이게 맞는 것 같죠? 맞는 그 예를 제가 찾아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맞고 있어요. 하여튼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다, 이런 거죠. 그럼 밀집과 수렴, 이런 해석도 가능한데요.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이런 선들이 이렇게 밀집돼 있어요. 또한 이쪽에 보니까 굉장히 수렴돼 있고 여기서는 굉장히 확산돼 있어요. 확산돼 있다가 다시 또 밀집 수렴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기 표현이 조금 잘못되어 있는데 이런 게 반복되어져 있거든요. 이게 뭘 의미하는지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걸 알려드리려고 그러는데요. 이렇게 밀집되어 있을 때는 다 장기적인 그런 매매를 하는 사람, 단기적인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다 비슷한 생각,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. 하지만 주가는 거기에서 이격이 생기면서 쭉 벌어지거든요. 이럴 때 우리는 서로 다 다른 생각을 갖게 시작한다.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. 그래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진다. 그래서 이렇게 확산되면서 낙폭이 굉장히 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이럴 때 우리는 변동성이 크다. 그래서 이렇게 밀집되고 수렴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앞으로 장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크게 확산될 수 있다. 왜냐하면 주구장창 다 사람들 생각이 똑같아질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뭔가 확산 국면이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. 이런 해석이 가능하고요. 반대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격이 확 벌어져 있을 때는 이제는 사람들이 어떤 같은 생각으로 모여지지 않을까. 그래서 조금 수렴되지 않을까.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. 그래서 상승했지만 그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않은, 그래서 이게 다시 이렇게 수렴되어 있는, 변동성이 적어지는 이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. 굉장히 맞는 것 같은데 역시 맞는 예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대입하다 보니까 굉장히 맞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해석입니다. 그래서 참고만 하셔야지 이거를 또 맹신하시면 안 되고요. 가장 많이 하는 거죠. 이 이평선으로. 단기 이평선과 중장기 이평선. 이것을 두 개를 비교하면서 단기 이평선이 중장기 이평선을 위로 뚫고 올라갈 때 골든 크로스라고 그래서 매수 신호로 보고요. 단기 이평선이 중기 이평선을 아래로 하향 이탈할 때 우리는 데드 크로스라고 그래서 매도 신호로 본다는 거.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